요즘 미국 정시를 보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출렁출렁거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또 내리막길의 어떤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쭉 내려가고 그야말로 불안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시장 역시 말입니다. 시장이 들쭉날쭉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연출하고 있고요. 또 신흥국에 대한 위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시장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요. 어제에 이어서 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한번 보실래요? 나스닥이 0.45% 떨어졌습니다. 52.76이 빠져서 11,716.08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장은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내내 떨어지는 깊이만 달라졌을 뿐 계속 떨어졌고요. 장막판에 와서 그나마 좀 보합세를 이루어진 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진 데는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요. 장중에 4.078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4%를 찍은 거예요. 다시 4%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0.1%포인트나 거의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에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이것은 글로벌 시장의 어떤 벤치마크 금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3.577%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5월 3일 날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올해 전체적으로는요. 올해 안에 인하가 있을 거다. 이게 시장의 예측치예요.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금 심화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시장은요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블랙락이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에서 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 인하 올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블랙락도 마찬가지. 블랙락도 똑같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는요 다른 시각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다른 시각이. 시장에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한다. 그러니까 국채가 올라가고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시장은 떨어진 거예요. 시장. 실제로 말입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죠. 기술주 중심입니다. S&P 500 지수도 0.16이 떨어져서 4천 회복을 시도를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장 초반에 4천 회복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6.26%가 떨어지고 3,971.27로 마감했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가면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0.12가 떨어져서 37.83이 빠졌습니다. 32,394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장 후반에 와서 은행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은 가장 위험한 게 은행들이 줄파산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규제 좀 더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국의 금융감독원도 있습니다. 마이클 바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단독 담당 부의장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말입니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유동성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를 더 세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전역의 집값도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0.5%나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지난해 12월에 0.8% 하락보다 낙폭은 좀 줄였지만요. 결국 7개월 연속 내림세라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커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싸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 시장 이렇다면 전 세계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은행에서 잠재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잖아요. 이것은요. 세계 경제의 어떤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급반등하는 V자 반등은 진짜 요원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L자형의 침체 L자형의 침체의 어떤 깊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의 관건이다.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자형의 깊이가 저는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L자형 침체는요. 침체가 길게 가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도 그만큼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떻게든 일자리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그 임금이 적든 많든 받아서 현금을 쌓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최악이 아닙니다. 아직도 최악은요. 점점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의 정책이 그나마 최악을 점점 막아가고는 있지만 분물처럼 터지는 위기 악재들을 다 막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